마계 인천. 이게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뭐 우리 갖고 있는 뭐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보고 이런 드립이 왜 생겼는가 요거를 제가 또 경제적으로 한번 또 추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생긴 그런 드립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정찬성 씨 그건데 진짜 계기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이 눈빛 봐봐. 와 그냥 눈을 마주하는 순간 지릴 것 같은 그 뭐 고담대구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공식 자료인 거 알아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이거를 공식 자료에 쓴다라는 게 뭐 맞는지는 뱅스 오브 부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비하와 드립의 경계를만 오가는 이제 그런 지역 밈인데 근데 인천은 우리가 마계 인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막 좀 마계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 치안이 불안정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게 2016년에 SBS에서 만들었던 전국 강력범죄 지도야.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횟수가 많고 이제 연두색일수록 낮은 거예요. 낮은 건데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잖아. 보면은 서울보다 낮아요. 사실 뭐 대구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면은 광역시는 보통 다 빨개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 살수록 범죄는 원래 많아. 통념하고는 달리 만 명당 5대 강력범죄는 인천의 모든 자치구 20등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살기 뭐 나쁘거나 막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얘기도 했었지. 뭐 그때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천 뭐 망하면 가는 도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잔 말이야. 근데 인천은 경제력이 되게 좋은 도시예요. GDP 2위야.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 부산도 추월했어 이제. 국내 2위예요. 국내 2위고 인천의 시도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에서 1위야. 4.8%나 돼. 이게 2024년 거거든요. 2024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1%인가 이런다 그랬어. 근데 인천은 4.8%예요. 4.8%면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망해서 가는 도시도 아니야. 왜냐? 경제력이 있어. 치안이 그렇게 불안정한 도시도 아니야. 범죄율도 낮아. 광역시 중에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인천. 서울은 인구가 대충 한 130만 명 정도 줄었어. 그리고 부산도 5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광주도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2015년 기점으로는 줄고 있어요. 대전도 똑같이 40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 2015년 기점으로는 줄고 있고 인천은 120만 명이 늘어났어. 망해서 가는 동네고 마계면은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는 게 말이 되나?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도시가 인천이라는 거야. 경제지표 되게 훌륭해. 지역 내 총생산 전국 2위. 경제활동 참가율도 광역시 중에 1위야.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광역시 중에 1위야. 나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인천 한 10년 전만 해도 막 파산나고 막 망한다고 했잖아. 근데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 중에 1위예요. 그 대기업만은 울산도 인천보다 재정 자립도가 3.3%포인트 낮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해. 공무원 월급을 못 줬던 시기도 있었고 시민 세금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었고 이때부터 인천에 대한 편견이 저는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인천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그냥 다 보면 알잖아. 지표적으로 훌륭한 도시인데 인천이 왜 경제학에서 성장을 하냐? 우리가 인천 지도를 보자 이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항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도시예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아. 그렇죠? 일단 셀트리온이 송도에 지금 본사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 다 송도에 지금 본사 R&D 센터 공장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머크. 여러분들 머크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머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은 몰핀 만드는 회사가 머크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진통제를 만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또 인천에 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BMW 드라이빙 센터, 얀센 코로나 백신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그 얀센도 여기 있어. 진짜로 알짜배기로 밀어주는 제약 바이오에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천의 경제지표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인 인천이 전국보다 평균 아래야. 평균 아래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 총생산량은 전국 2등이야. 근데 1인당은 평균 이하예요. 근데 이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끝이 아니라 1인당 개인 소득도 평균보다 살짝 아래야. 이거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는 큰 1인당 사이즈는 평균 미만이고 개인 소득도 전국 평균 미만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게 인천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자, 인천의 경제 지표랑 소득을 볼 때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사실 이제 벌어들이는 돈도 차이가 있는 건데 요 중소기업 외 기업의 비중이 당연하겠지만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온갖 대기업 본사가 저기 다 있으니까. 근데 인천은 되게 많이 뒤에 있어요. 되게 많이. 심지어 세종시보다도 낮아. 세종시보다 낮다는 건 조금 이상해. 왜 그러냐면 세종은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세종은 그냥 행정수도지 산업도시가 아닌데 세종시보다도 중소기업 외 기업의 비중이 낮은 데가 있다. 자, 이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기업의 영세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9.95%고요. 그 99.95% 중에서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 비중이 또 그 안에서 99%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너무 영세. 그렇기 때문에 가령 서울 같으면 100명이 있는 대기업 하나가 1억 원을 벌어요. 100명 있는 대기업 하나 1억 원을 버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있는 소상공인 200개가 한 6,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의 각 자치구별 1인당 급여 총액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등이랑 꼴찌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인천이 진짜로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소득 격차가 정말 커요. 왜 인천 동구만 이렇게 크냐? 여기 뭐가 있다? 현대제철이 있고요. 동국제강이 있고요. 현대인프라코, 옛날 두산인프라코. 요런 대기업 사업장들이 있어요.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은 우리나라 3대 제철 회사 중에 두 군데예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철 회사 중에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사업장이 다 인천에 있는 거예요. 저 인천 동구가 여러분 인천 원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천 원도심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낙후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인천에서 저 동네가 제일 잘 삽니다. 동네는 낙후돼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새로 알았지. 일단 첫 번째, 통영과는 달리 범죄도 적고 GDP 규모 되게 크다. 근데 두 번째, 기업의 영세도가 높고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1인 살아가는 거의 수준은 사실 그렇게 여의치가 못한 동네가 또 인천이기도 하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했죠. 그러면은 인천은 서울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영세한 기업들밖에 없고 소득 격차도 큽니까? 여기서 우리는 옛날에 그 망했던 기업 하나를 되살려봐야 돼요.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궁금할 수 있지. 아니 대우는 30년 전에 망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대우 얘기를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인천은 원래 대우가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도시였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김호중 씨는 인천을 완전히 대우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99년도에 대우그룹이 한창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때도 대우그룹은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려고 했었어. 근데 그룹 자체가 해체되면서 못했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때 뉴스인데 이게 90년대 후반인데 102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했다니까. 롯데가 잠실에 할랬던 거를 대우가 원래 인천에 할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 102층짜리 호텔을 줘도 봐. 무역센터, 호텔, 위락시설 102층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이거 제이롯데월드랑 똑같아요. 컨벤션 홀 같은 거 있고 쇼핑몰 있고 호텔 있고 시그니엘 그 사는 데 있고 이거 원래 대우가 원조라니까. 옛날에 추억 돋는 그런 건데 실제로 송도에 이런 대우 타운을 세우려고 그래서 대우그룹이. 지금은 이제 송도에 이제 뭐 요런 거는 없고 바이오 기업들이랑 학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대우그룹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제 그 회사가 송도에 자기네 본거지를 이렇게 꾸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봐 이렇게 대우 타운을 만들어서 코엑스처럼 삼성동처럼 거대하게 이런 족합 단지를 만들려고 했었다니까. 만약에 실제로 저게 인천에 생겼다면 인천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거를 상상을 해봐서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천에 만약에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대우의 흥망이 인천의 운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대우그룹이 망하지 않았다면 인천 경제의 구조도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우가 자기의 이제 그 전체 그룹 본사를 인천에 꾸리고 당연히 본사가 있으면 거기 R&D 센터가 있겠지. 그래서 본사, R&D, 생산공장 클러스터가 전부 인천에 있으니까 산업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재벌 그룹 하나가 딱 인천의 중심을 잡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보면은 현대차 1차 벤더들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 약간 어려운 규모야. 다 상장사예요 걔네들. 현대차 1차 벤더들. 그러니까 인천도 대우가 저렇게 꾸려놨으면 인천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업들도 소상공인이 아니라 실제로 상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회사들이 인천에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인천이 지금은 중심이 되는 대기업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인프라는 있잖아. 공항이 있고 항구 있으니까 수출하기만 편한 거야. 그래서 생산 기지만 거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소득 격차는 이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이 되는 대기업 본사가 있고 R&D 센터가 여기 있고 공장이 여기 저기 있고 이랬으면은 각 그 자치구별로 이제 소득 격차가 낮아져. 자, 왜 그러냐면 본사가 송도에 있어. R&D가 뭐 가령 계양에 있고 뭐 그러면은 얘네를 이제 받쳐주는 어떤 그런 이제 상권이 존재를 해야 될 거냐. 그럼 그 상권의 존재가 뭐 만약에 미추홀, 주안 이런 데 있었다고 하면 소득 분포가 고르게 바뀝니다. 근데 그냥 공장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원도심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강해져서 대기업의 생산기지 역할만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인천만의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도 비슷해요. 현대는 울산에 본사가 있어야 맞는 회사지. 어떻게 따지면. 근데 R&D 뭐 이런 거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수도권에 있잖아. 심지어 현대 중공업 R&D 센터도 판교에 있어요. 울산에 안 있고 조선소는 울산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 연구 개발을 하는 인력과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결국 핵심은 점점 두뇌가 있는 수도권으로 옮겨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천은 그나마 낫다니까, 서울 바로 옆에 있어서. 울산이나 부산은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전화찬사 한번 썼더니 양승훈 교수님 책에서도 지적이 된 문제인데, 한국 경제가 구상과 실행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구상, 그러니까 두뇌를 쓰는 고부가 가치 일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하고 실행만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이거는 돌고 돌아서 수도권 집중해서 올 수밖에 없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R&D는 천안, 평택 요 선 이남으로는 이제 R&D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R&D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주적으로 하는 말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는 산업이 없어지지, 인더스트리가 없어지고 그냥 매뉴팩처링만 남는 거예요. 생산.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대 AI 시대에 결국 고부가 가치 그 두뇌들은 다 수도권에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모든 지방의 도시들은 서울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 얘기야. 마계 인천 왜 생겼나? 딱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의 중심이 되어주는 대기업이 없어.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인천은 원도심이 몰락했죠, 상권이. 그래서 구도심이 낙후가 돼가지고 개발이 안 되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모습이 실질과는 다르게 치안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주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편견이 인터넷 통해서 퍼지면서 실제로 인천은 그렇지 않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마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마계 인천 시작해서 인천이 뭐 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가, 인천의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 대해서 또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시 돌고 돌아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천보다 더 심각한 데가 부산이다. 왜냐? 인천은 옆에 서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짱짱하게 있어주면 편해요. 근데 부산은 뒤에 울산, 경남이라는 배후지가 버텨주지 못하면 인천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은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많이 떠나는 인천 도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드려봤고요. 오늘도 또 연휴인데 이렇게 방송 들으러 와주셔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인고 되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